최소 신장 트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프림 알고리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최소 신장 트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프림 알고리즘하고 성능은 똑같습니다. 성능은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유니언 파인드라는 자료 구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자료 구조이고요. 또 이 자료 구조가 구현하기가 복잡한 게 아니라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그래프에 있는 간선들을 정렬해요. 간선을 가중치를 중심으로 정렬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가중치가 적은 것부터 신장 트리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신장 트리에 포함하게 되는데, 신장 트리에 가중치가 적은 걸 무조건 포함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포함하다 보면 트리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추가하는데 매번 무슨 검사를 해야 되냐면은 주기를 만드는지 트리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게 1이니까 1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건 2인데 2를 추가해도 기존의 그 신장 트리는 요 두 개니까 얘를 추가한다고 주기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럼 2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게 3이에요. 그럼 3을 추가해도 신장 그 주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3을 추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4개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작은 건 4예요. 그렇지만 4를 추가하면은 주기가 만들어지죠. 트리가 깨져서 4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작은 게 5니까 5를 포함해보고 5는 주기를 만들지 않으니까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5를 포함하는 순간 우리가 추가한 간선수가 4개가 됩니다. 노드는 5개고 간선이 4개면은 이제 트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거기서 중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요 주기를 검사하는 부분만 뭔가 효과적으로 만들면은 효과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해야 되겠고, 가장 작은 것부터 이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를 하는데 그 추가가 주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n-1개를 추가를 하면은 이제 반복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핵심은 주기가 없는지 이 간선을 하나 최소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지 않은 가장 가중치가 작은 애를 추가할 때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트리에 추가했을 때 트리가 안 되고 주기가 만들어진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뭘 쓰겠어요? 유니언 파인드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이 크루스칼도 이렇게 매번 이제 제일 작은 애를 선택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당연히 탐욕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죠. 선택을 하고 가능한지 보고 답을 다 만드는지 보고 전형적인 탐욕적인 알고리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정확한지 증명하기 위해서 프림을 증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크루스칼이 출력하는 그 출력해주는 트리가 신장 트리라는 걸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 출력하는 신장 트리가 최소 신장 트리라는 거를 이렇게 차례차례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스칼이 이제 출력하는 이 T스타는 신장트리라는 걸 먼저 증명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주기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트리가 맞습니다. 트리가 되는 거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 이제 신장트리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T'은 가능한 모든 컷을 건너가는 간선을 포함하고 있다고 증명함으로써 이 크루스칼이 출력해주는 저 T스타가 신장트리임을 이제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컷 AB를 생각을 해보면 G는 연결 그래프이므로 이 컷을 건너가는 간선은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컷을 건너가는 간선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뭐 논할 것이 없고요.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럼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컷을 건너가는 간선을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처음 접하게,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알고리즘이 완료되면 당연히 검토를 했을 거라는 거고요. 검토를 안 했다면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건데, 이 경우에는 이 컷을 건너가는 간선을 알고 처음 접하게 되는 거고, 이 간선은 주기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컷이 주어졌을 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보조 정리에 의해서 그 컷을 건너가는 간선을 하나만 선택을 하면은 그 간선은 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포함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포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T스타는 신장트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스칼은 모든 간선을 고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검토를 하는 거서 포함할 수 있는 건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컷을 건너가는 간선 중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것이 결국 포함을 하게 됩니다. 요 그림에서만 봐도 이렇게 컷이 만들어지고 얘가 하나 떨어져 있는 애죠. 그러면 이 컷하고 요 두 개 컷을 건너가는 간선들은 5, 6, 7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크루스칼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뭘 선택을 해요? 최소를 선택하죠. 그리고 이미 프림 때 증명했듯이 컷을 건너가는 최소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최소 신장트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컷 특성에 의해서 컷 AB가 주어졌을 때 E가 컷을 건너가는 최소 가중치 간선이면 이 간선은 반드시 G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 크루스칼은 그 간선을 포함하죠. 왜냐하면 얘는 늘 가장 작은 최소치 가중치 간선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간선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것들 중에 가장 가중치가 작은 애를 선택하는 거죠. 주기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루스칼의 이제 핵심은 주기를 검사를 하는 거죠. 주기를 소팅 한 다음에 이제 주기를 검사를 하면 되는데, 비용을 따져보면은 m개의 간선을 정렬하니까 비용은 m 로그 m이 되죠. 근데 m 로그 m을 우리는 그냥 m 로그 m으로 표현하지 않고 m 로그 n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m은 최대 n제곱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n으로 바꾸면 여기가 2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 2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m 로그 m이나 m 로그 n이나 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 m과 n을 이용해서 다 표현하기 위해서 정렬 비용을 m 로그 n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한 다음에는 반복문에서 각 간선을 하나하나씩 검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간선을 한 번씩 살펴보겠죠. 그러면 총 몇 번 반복이 되냐면 n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n번을 반복하면서 매번 뭘 해야 되냐면 주기를 검사를 해야 되죠. 이 2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주기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주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로 할 때 주기 찾는 문제 나갔었죠? 그럼 그 주기 찾는 문제 뭘로 풀고 있어요? DFS로 풀고 있겠죠? 푸셨을 거예요, 아마. DFS. 그렇죠? 그래서 DFS로 주기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가 설명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에서 주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프에서 주기를 찾는 게 아니라, T를 만들어 가잖아요? T. 그럼 이 T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간선들이.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주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선들이 있을 때, 얘를 넣으면은 주기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전체 그래프에서 주기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내가 만든, 지금까지 T에는 요 간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해서 트리가 이렇게 일직선 트리가 있죠. 그럼 거기에 얘를 넣었을 때 주기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프에 대한 주기 검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든 그 신장 트리 T에 대해서 주기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BFS, DFS 비용은 OM 플러스 N인데 우리가 살펴보는 그래프는 T예요. 이 T. 원래 G가 아니라 T고 이 T는 이 트리의 간선수의 최대수는 n-1개입니다. 처음엔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3개, 4개짜리에서 간선 그 주기가 만들어지는지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경로 검색의 비용은 ON이 됩니다. OM. 왜냐하면 M이 간선수가 M보다 작아서 2N 정도 되는 거니까 ON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반복을 N번, 주기 검사를 ON이니까 OM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비용은 OMN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림 알고리즘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하고 우리가 하나씩 작은 애들 선택하면서 주기가 있는지 검사를 할 때 그 괜찮은 DFS나 또는 BFS를 이용해서 이제 주기를 검사 또는 이 경로를 검사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프림보다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주기를 내가 이 간선을 추가했을 때 기존에 만든 T에 간선을 추가했을 때 주기가 만들어지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는 뭐냐면은 전체 구성되는 요소들을 분할로 나누게 됩니다. 나눌 수 있게 나누고요. 그 분할들을 결합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요소가 어떤 분할에 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는 두 가지 연산을 제공하는데요. find라는 걸 제공해주고 union이라는 걸 제공해줍니다. 근데 둘 다 어떤 비용으로 제공해줄 수 있냐면 log n이라는 비용으로 find도 제공해줄 수 있고 이제 union도 제공해줄 수가 있습니다. union이라는 건 P1과 P3라는 분할이 있을 때 요 두 개를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find는 이 x가 주어졌을 때 이 x가 P3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둘 다 log n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다른 말로 union find를 안 하고 disjoint set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니언 파인 자료 구조가 왜 크루스카 알고리즘의 그 주기를 찾을 때 효과적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모든 애들이 독립적인 분할에 소속된다고 우리가 놓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요 두 노드로 있는 간선을 우리가 그 신장 트리에 포함하게 되면은 요 분할과 요 분할을 결합합니다.
결합해요. 또 얘를 추가하면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근데 이런 결합이 있을 때 얘와 얘 이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선을 추가할 때마다 분할들을 결합하는데 내가 어떤 간선을 선택했는데 두 간선의 그 출발 노드와 끝 노드가 같은 분할에 소속되면은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할에 있는 애들은 간선을 추가할 수가 있고, 추가한 다음에는 유니온 통해서 분할을 늘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 분할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6개가 있다가 점점 가서 하나의 분할로 통합이 되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신장 트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어떻게 유니온 파인드 자료 구조를 이용한 크루스카 알고리즘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유니온 파인드 자료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간선을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번 반복하면서 가장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선택을 해서 t에 추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t에 추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펴보냐면은 이제 V에서 W로 가는 간선이라고 하면은 그 간선이 그 V와 W가 같은 분할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같은 분할이 아니면 추가를 하면 돼요. T에 추가를 하고 추가를 한 다음에는 V와 W를 결합시켜가지고 V와 W가 소속된 분할을 결합해가지고 그 분할들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분할되어 있는 그 분할수를 줄여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성하면은 전체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초기화하는 비용이 들어요. 이 초기화하는 비용이 ON이라고 놓고 정렬하는 비용은 이제 M 로그 M인데 그 M 로그 N하고 같은 거니까 이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물론 얘가 일찍 끝날 수가 있어요. T개만 n-1개의 간선만 추가하면 이제 신장 트리를 다 찾은 거니까 이제 n번 꼭 반복이 될 필요가 없는데 최악의 경우에 n번 반복한다고 가정하면 매번 그 반복할 때마다 뭐를 하냐면은 find를 2번 하게 됩니다. 2번 해서 요 find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총 2m개의 find 오퍼레이션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 find는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니까 m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서의 유니언은 신장 트리가 이제 n-1개의 간선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n-1번만 유니언이 이루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유니언 비용은 n 로그 n이 되는 겁니다. n번 이루어지니까 뭐 n-1인데 그냥 n이라 놓으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부가적으로 뭐 5m번 반복하는 5m의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결합하면은 n 플러스 n 로그 n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랑 알고리즘이 같아요? 프림과 이제 비용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 크루스카를 구현해 보실 건데 프림을 구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간선 정보들이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갈 때 간선 정보들이 주어요. 0과 1이 연결돼 있다, 2와 3이 연결돼 있다 이런 정보들을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풀 때 이제 간선 정보들이 주어지면 그 간선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래프 표현을 만들어요. 그게 인접 행렬이 됐든 인접 리스트가 됐든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크루스카에서는 그렇게 간선 정보들이 주어지면 그 간선 정보들을 통해서 그래프 표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고 간선 정보들만 받아서 간선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뭘 하면 돼요? 정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래프에 대한
표현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루스칼은 그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거꾸로 만약에 그래프 표현이 주어지면 그래프 표현으로부터 뭘 해야 돼, 얘는? 간선들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간선의 목록을 만든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일반적인 그래프 문제와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는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면은 같은 분할에 있는 요소를 트리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들을 우리가 만드는데 전체를 분할로 만들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모든 애들이 하나의 자기 자신의 분할에 있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할이 있을 때 그 분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트리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분할의 요소를 하나의 트리로 유지하는데 이 요소 중에 리더를 하나 선정합니다. 어떤 애가 리더가 돼도 상관없어요. 리더를 하나 선정을 하게 되겠고 이 트리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리더가 트리의 루트가 되는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트리를 만드는데 보통은 우리가 트리를 만들면 얘가 루트면 얘가 밑에 있는 애면 이렇게 포인터를 유지하죠. 그래서 트리로부터 아래로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노드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트리를 구성하는데 얘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이런 식으로 트리를 구성합니다. 트리를. 그래서 루트로 자기 부모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유지하게 노드들이 자기 부모를 가리키는 포인트들을 유지하게 되겠고 이 부모는 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부모를 가리키게 되겠고 이제 그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뭘 만나? 리더를 만나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분할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트리 구조와 달리 노드는 부모에 대한 포인트를 유지하고 리더는 자신에 대한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었던 트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find를 해야 되면 얘가 x와 y 노드가 있어요. 그럼 이 x와 y가 같은 분할에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거잖아요. find 하잖아요. find u, find v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v고 얘가 u라고 하면은 이 노드와 이 노드가 같은 리더에 속하면은 얘 리더를 살펴봤더니 얘도 얘고 얘도 얘면 얘는 같은 분할에 소속된 거예요. 그러면 얘 리더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모 링크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가면 자기 자신 오니까 이제 끝나는 거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U의 리더는 S구나. V의 리더는 S구나. 두 리더가 같으면은 V와 U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분할에 소속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줄여야 돼? 트리의 높이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 트리의 높이를 여기서는 어떻게 유지할까요? 최대 로그 n이 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 아까 말했을 때 find의 비용은 뭐다? 로그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find의 비용은 최악의 경우에 로그 n이 된다는 거는 이 트리의 높이는 로그 n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로그 n이 안 될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할은 트리로 표현되겠고 이 트리는 노드들이 부모 링크를 갖고 있고 이 트리의 중에 이제 루트에 위치한 애가 이 분할의 리더가 되고 리더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의 깊이를 줄여야 검색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른 분할에 있는 애들은 리더가 다르겠죠. 근데 이렇게 리더가 다른 애들은 이제 결합을 나중에 유니언해 가지고 분할들을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데 그 결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그 결합을 통해서 리더들의 그 높이를 그러니까 노드들의 높이를 줄일까 최소화할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노드는 해당 노드만 구성된 분할에 소속된 상태에서 쿠스칼 알고리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 트리에 포함할 간선 UV를 선택을 하면 U와 V가 소속된 이제 분할을 우선은 소속된 분할을 결합한다기보다는 먼저 U와 V가 같은 분할에 소속되는지 살펴봐요. 같은 분할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결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U와 V가 같은 분할에 소속되면은 그 간선을 추가하면 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분할에 있는 애들을 이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그 주기를 찾을 수 있게끔 결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U와 V가 같은 분할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간선을 추가하면은 주기가 만들어지고요. 이 주기가 만드는지 여부는 find 연산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고요. 근데 find 했더니 U와 V의 그 리더가 달라. 그러면은 이제 그 간선을 신장 트리에 추가하고 이 두 개의 분할을 결합하게 됩니다. 그럼 결합은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요런 트리와 요런 트리를 결합할 때 비용을 줄이고 싶다. 근데 높이를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높이를 줄이고 싶으면 즉 한쪽에 있는 애들의 그 리더를 부모 링크를 반대쪽 리더로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분할에 있는 노드 수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죠. 더 쉬운 방법, 결합을 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한쪽의 리더 정보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쪽 리더는 자기 자신을 가리켰는데 다른 쪽을 가리키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어딘가에 뭐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밑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밑에다 넣으면은 얘의 높이가 이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돼? 커지죠. 그러면 비용을 결합 비용을 최소화하고 높이를 줄이려면 어디다 결합해야 돼요? 루트에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결합하는 게 높이도 줄이는 방법이고 비용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 큰 애를 작은 애에다 붙일 수 있고 작은 애를 큰 애에다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리더에 붙이는 걸로 했어요. 리더에. 그러면 그 붙여진 쪽, 그러니까 리더가 안 변하는 쪽은 이 노드들의 높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 결합했는데 그럼 5의 높이가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한쪽의 리더를 바꾸면 그 바꾼 쪽은 높이가 바뀌는데 이쪽은 안 바뀌어요. 하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안 바뀌어. 근데 노드가 많은 애가 있고 적은 애가 있으면 어떤 애들을 바꿔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많은 애들의 높이가 늘어나는 것보다 적은 애들의 높이가 많아지는 게 더 효과적이죠. 전체적인 비용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합할 때 루트로 결합하는데 작은 애, 뭐가 작은 애? 노드 수가, 분할에 있는 노드 수가 적은 애를 그 노드 수가 많은 애로 결합을 합니다. 어디로? 루트로. 그렇게 해야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높이가 바뀐 애들도 최소화하고 결합하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결합이 가장 효과적인 거고 작은 것을 큰 거에 결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비용 변화가 없는 노드 수가 많을수록 이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이를 줄이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높이가 어떻게 되냐? 로그 n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해서 최악의 경우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애의 높이는 로그 n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로그 n에 비례할까? 로그 n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결합하는 방법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결합하는 애를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그 최악의 경우 트리의 높이는 로그 n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로그 n이 되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조그마한 애가 있어요. 조그마한 애가. 그러면 얘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돼서 전체 노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 애는 언젠가는 얘보다 큰 애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요 제일 조그만 애 생각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원래보다 얘는 더 크죠. 얘가 이쪽이 더 커요. 그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 크기가 이 새로운 분할의 크기는 원래 크기보다 몇 배 커졌어요? 2배 이상 커지죠. 왜냐면 자기보다는 얘가 하나면 얘가 둘 이런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크기라고 쳐도 전체 크기는 2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작은 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작은 애와 큰 애와 결합하면 작은 애 입장에서는 분할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럼 이런 애는 또다시 더 큰 애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는 2배가 늘어나게 돼요. 그럼 2배씩 계속 늘어나면 몇 번 늘어나면 전체 노드가 n개가 되냐면은 로그 n번 2배로 확장이 되면은 전체 노드 수는 n이 돼요. 2에 로그 n 승하면은 이건 n이거든요. n이 되니까 그렇게 2배씩 증가를 해가지고 전체가 됐을 때에 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도 맨날 꼴찌에 있으니까 결합할 때마다 얘는 몇 번 늘어나. 얘 높이는 매번 결합할 때 노드의 높이는 1 증가하죠. 그러면 끝까지 가면은 로그 n 번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는 그 트리의 높이가 최대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매번 작은 애 입장에서 이 작은 애가 가장 작은 애가 한 번도 리더가 안 되고 처음에는 리더였겠지 자기 혼자. 근데 얘가 결합을 하면서 매번 얘는 결합할 때 작은 쪽에 포함돼서 결합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작은 쪽에 포함해서 계속 결합을 당하다 보면은 로그 n번 결합을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분할은 에 있는 노드 수는 n개가 되는 거고 조그마했던 n은 이제 트리에 보면은 로그 n 레벨 맨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높이가 로그 n이 되면 이제 분할 크기가 n이 돼서 최대 높이는 로그 n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데를 큰 걸로 결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고 그럼 내부적으로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를 어떻게 구현하냐? 노드가 n개예요. 노드가 n개다. 노드 n개가 있을 때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크루스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수 배열, n 크기, 용량이 n인 배열을 2개 만듭니다. 용량이 n인 배열을 2개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각 노드들의 부모 링크를 유지합니다. 부모 링크. 그래서 노드 1의 부모는 1이고 2의 부모는 2이고 3의 부모는 3이고 4의 부모는 4고 5의 부모는 5예요. 그 얘기는
5의 리더는 5고 4의 리더는 4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인 거고 그 밑에는 각 노드들이 소속된 분할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만 유지하고 있으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보면 처음에 애니메이션이 꺼졌나? 여기 보면은 이제 얘를 먼저 추가하죠. 2와 5를. 그럼 2와 5를 결합을 해야 되겠죠. 2와 5는 다른 분할에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의 리더를 2로 바꾸고 얘의 분할의 크기는 0으로 바꾸고 얘의 분할의 크기는 2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2와 5는 현재 분할의 크기는 둘 다 1이죠. 그러면 리더는 5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뭔가 한 가지 방향으로 결합한다고 해가지고 리더 두 개가 같다. 크기가 같으면은 리더를 누구로 정하냐면은 노드 번호가 작은 애를 정한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구현할 때마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어떤 애로 하든. 그래서 2와 5에서 두 개 결합할 때 2가 이제 리더가 돼서 2는 여전히 자기 리더는 2고 5의 리더는 2가 되고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결합해야 되겠죠. 1과 3. 근데 1과 3은 현재는 각각 자기 다른 분할에 소속되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둘 다 크기가 같은데 1이 번호가 더 작으니까 2를 리더로 만들고 3의 리더를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내부적인 그림은. 근데 걔를 표현은 두 개의 정수 배열로 이 과정을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제 4는 혼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논리적 요 모습인데 우리는 요 모습을 요걸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 2를 결합해야 되겠죠. 그러면 3의 리더는 1이고 2의 리더는 2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결합했죠. 둘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의 리더는 5의 부모는 2의 부모는 1. 1이 리더가 돼서 1이 4, 0, 4는 1. 이렇게 하나 남는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1, 2는 4인데 1과 2를 결합하려 봤더니 2의 리더는 1이고 1의 리더는 1이니까 같은 분할에 소속되어 있죠. 그러면 저 가중치가 4인 애는 포함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2와 4를 결합하게 됩니다. 2와 4를 보면은 2의 리더는 1이고 4의 리더는 4니까 서로 다른 분할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가 이제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인데 find의 코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노드를 줘요. 근데 이 노드의 부모가 자기 자신이면은 그게 리더죠. 그러니까 리더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의 리더를 물어봤으면 1의 리더는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의 리더는 1이면은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5의 리더를 물어봐요. 그럼 5의 부모는 2니까 5가 아니죠. 그러면은 재기적으로 다시 또 요 2의 부모를 물어봐요. 그럼 2의 부모는 1이고 1의 부모는 1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어진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기적으로 들어가서 1이 되면 얘를 뭘로 바꿔요? 이 패런트 노드를.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5를 갖고 find를 했어요. 그러면 5의 부모는 2죠. 다르죠. 그럼 재기적으로 얘의 부모를 찾아요. 그럼 얘의 부모를 찾으니까 1이고 얘의 부모를 찾으니까 1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재기 끝나면은 요 find의 결과는 뭐가 돼? 1이 되죠. 1이 되는 순간 뭘 바꾸냐면은 처음에 물어봤는 건 뭐예요? 5를 물어봤죠. 5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5의 부모를 2가 아니라 뭘로 바꿔요?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밑에 있던 애들도 내가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어봤어. 얘 리더를. 그럼 원래 올라가면서 끝까지 가잖아요. 갔는데 그냥 오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갔으니까 얘 값을 갱신해 버리는 거예요. 갱신해 버리면은 원래 이 밑에 있던 애가 바로 루트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면은 늘 find를 몇 번에 찾을 수 있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뭐 한 번 하고 한 번 확인하겠지만 제일 효과적일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막 있을 텐데 이런 애들 중에 이런 애나 이런 애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얘를 검사를 했다. 그러면 얘가 루트인지 알아냈으니까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최악의 경우에는 로그 n이지만 검색을 막 하다 보면은 되게 최적화가 돼서 거의 이런 모습으로 많이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입니다. 구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한 얘기고요. 그래서 한 얘기고, 그러니까 쿠르스칼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주어진 게 그래프 표현이었으면 그 그래프 표현으로부터 이제 간선 목록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로 할 때는 우리가 간선 정보를 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얘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쿠르스칼 프림이 그 최소 신장 트리를 찾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가장 널리 이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보다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었고, 실제 이제 OM의 랜더마이즈 알고리즘도 만들어지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건 이제 OM의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냐, 이제 그거가 아직은 오픈 퀘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그것의 비용은 요 범위 내에 있다는 것까지 증명했는데, 실제로 OM의 이제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쿠르스칼